고대 오리엔트, 메소포타미아 미술. 시기적으로 비슷하지만 전혀 달랐던 오리엔트의 세 문명의 미술을 서로 비교하며 이해해 봅시다. 내세를 중시한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류하는 지방에서 탄생한 문명으로 수메르인이 세웠어요.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사방이 트여 있어서 여러 나라 간의 영토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통치자가 수시로 바뀌었죠.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영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했고, 호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현실적인 삶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분묘를 만들 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궁전을 세웠고, 사냥이나 전투 장면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법체계가 발달하였습니다. 출토 조각들을 통해 수메르인들을 봅시다. 수메르의 아부 신전에서는 크고 작은 인간 모양의 형상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커다란 눈은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듯 상들이 한결같이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곳으로 보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같습니다. 기도는 어떨 때 하나요? 간절한 바람을 구할 때 하죠. 이들은 신에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하지 말고 앞으로 메소포타미아 미술 작품들을 살펴본 후에 답해 봅시다. 석상들은 이집트의 조각처럼 다소 경직되어 있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큰 눈을 통한 종교적인 교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을 것입니다. 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혼이 넘나드는 통로로 여긴다는 것을 구석기 비너스 조각에서도 보았었죠. 함무라비 석비. 예술사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몇 가지 특수성 때문이에요. 우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적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법 개념이 실려 있어요. 비록 함무라비 법이 신분에 따라 다른 처벌을 가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옛날 최소의 평등적 개념이 있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비석 중간에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석판의 윗부분에는 왼쪽의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호로부터 법전에 대한 영감 혹은 왕의 권위를 받고 있는 모습이 도들새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청동상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흉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근엄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호전적인 영웅의 상입니다. 긴 수염은 상당히 남성적이고 머리에는 투구를 장착하고 있어 언제든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상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문명이 놓인 환경적 차이 때문입니다. 비교적 침범이 적고 보수적인 환경에 있었던 이집트는 영원 불멸의 신과 같은 파라오가 이상화된 모습이었는데 반면 하루가 다르게 전쟁이 일어나서 당장 우리 고장을 용맹하고 지혜롭게 지켜줄 것 같은 칼을 든 히어로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상적 영웅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전적인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는 사냥이나 전투 장면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왕 나람신의 기념비를 볼까요? 전체적으로 삼각구도의 부조로 묘사된 비석의 그림을 살펴보면 적의 시체를 짓밟고 서 있는 왕의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패배한 적의 목을 발로 누르고 서 있는 한 패배한 종족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결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각은 니네베 궁전의 복도를 장식했던 부조입니다. 아슈르 바니팔 왕이 집권 중 반란을 진압했을 때의 강인함을 기록한 것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세요. 용맹하게 사자의 목을 움켜쥐고도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근육이 불룩불룩한 팔뚝, 이걸 통해 무소불위의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길이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저런 남성이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영웅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영웅의 모습 말고도 사자의 묘사를 보세요. 사자도 사력을 다해 싸우는 듯한 상태, 근육의 표현이 디테일한데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은 상당히 사실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왕 뒤의 병사 역시 정면성의 원리가 많이 빠지고 옆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라마수 석상. 현재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시나 궁전 입구에 라마수라는 반인반수의 동물을 세웠습니다. 라마수란 수염 달린 인간의 얼굴과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황소 또는 사자의 몸을 가진 환상적인 동물을 말하는데 궁궐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얼굴은 지혜, 독수리의 날개는 민첩함, 그리고 황소나 사자의 몸은 힘을 의미합니다. 이 동물 조각들로 인해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세에 눌리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한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건데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동물, 이집트의 경우엔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아 신은 범접하기 힘든 존재, 기묘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라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라트가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단어가 산꼭대기, 고지를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 신전 건축과는 달리 왕권을 과시하는 궁전 건축에 중점을 둡니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높은 탑으로 계급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에요. 도판을 볼까요? 기본 구조는 사각형 테라스를 점점 작아지는 모양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고 맨 위층에 신전을 둡니다. 신성한 탑과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도시가 건설되었죠. 원래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각 도시마다 있었는데 흙으로 빚어 말린 벽돌을 사용해 지금은 거의 무너져서 원형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고 우르라는 지역의 지구라트가 다소 복원이 돼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지구라트는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는 바벨탑에 관한 짧은 일화가 실려 있는데요.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하나님은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바벨탑 건설은 결국 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고 탑을 세우고자 했던 인간들은 불신과 오해 속에 서로 다른 언어별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미뤄뒀던 질문. 아부 신전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신에게 무엇을 기도했을지 이제는 짐작이 가나요? 자기들의 터전을 잘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지혜와 용맹으로 이끌어주는 강인한 신을 필요로 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